MB의 통 큰 근저당 천암 일가 땅 수백만 평에 달랑 190만 원 담보 설정을 했다고 하네요. 내용 좀 보죠. 다스 상속세를 왜 주식으로 근저당 꼼수인가. 지금 보면은 이 다스는 끊임없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가 아닌가 막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오늘 박영선 의원이 국감장에서 수상한 다스 물납 허용이 있다. 국세청에서 특혜 의혹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다른 분들은 MB 소유라는 거, 다스가 MB 소유라는 건 정황 증거만 한 다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이 2010년도와 11년도에 거쳐서 이 다스의 형식상의 주인으로 보이는 이상은 씨가 사망하자 이 상속세 416억 원을 물납을 허용을 했어요. 이 상속세를 내야 하는 기간 8월 31일에 소유부동산 충북 옥천군 임약 41만 평을 담보로 해서 우리은행에서 4천만 원의 근저당을 30년간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동산 물납을 피하려는 의도적인 꼼수가 아니고는 상속세를 내야 하는 마지막 만기일에 저당을 잡는다, 근저당을 잡는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청장님?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이 이 이상은 씨의 그 땅 123만 평에다가 채무 채권 최고액 190만 원을 설정을 해놨다는 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의심해야 되는 것인데 당시에 국세청에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의심도 없이 물납을 받아줬다는 것은 이것은 그 위로의 지시가 있지 않으면 하기 힘든 일이다. 그 이상은 씨와 김재정 씨는 16살 정도 나이 차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뭐 그런 정도 차이 날 겁니다. 예. 근데 우리 정수로는 말이에요. 사돈끼리 동업하는 애가 그다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더구나 나이가 16살 정도 차이가 난다면은 아무리 사돈을 하더라도 그 동업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보하고 처남 그리고 후보와 형님과 처남 요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어느 쪽이 가장 사이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그 사이는 뭐 척도할 길이 없죠. 이상은 회장님과 김재정 사장은 업종을 같이 하면서 사업자 출입처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는 사이입니다. 또 김재정 사장은 아마 이상은 회장님 연세 비슷한 형님이 공직자로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고 또 성격이 또 좀 미안하게 좀 성격이 두 분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형님 같이 돼서 사돈이 아니라 형님 할 정도로 두 분이 어울려. 지금 박영선 의원이 지금 주장한 바에 따르면 이상은 씨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의 소유의 땅 그리고 상속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저희가 바로잡아 드립니다. 지금 문제는 그 처남 김재정 씨의 땅이 나중에 상속세 문제로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거를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아니고 그리고 부동산도 아닌 비상장 주식으로 국세청이 납부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뭔가 특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났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MB 지금 다스의 최대 이 소유자로 다시 의심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김재정 씨가 공식적인 뭐 주주라고 합니다. 그 일가의 땅 수백만 평에 달랑 190만 원 담보 설정하는 거는 무슨 꼼수인가 아닌가? 이걸 좀 따져보자. 저희가 좀 질문을 드렸어요. 먼저 고용신 교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워낙 뭐 전문적인 좀 내용이 복잡하긴 합니다. 복잡하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물납으로 한 것 아니에요. 물납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으로. 그거는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하는데, 땅 부동산조차도 없을 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김재정 씨가 누구냐? 이명박 전 대통령의 MB의 차남입니다. 그게 부인. 네. 오빠가 또 되는 사람이죠. 근데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다스 주식의 49%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가장 제1 대주주예요. 이상은 씨가 48%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도 지금
수백만 평에다 190만 원. 달러당 걸어놨어요. 그렇게 근저당을 설정을 한다는 것은 국세청에서 못 건들죠. 이걸 건들지 못하도록 그렇죠. 이게 천암 땅 네. 이제 좋은 뜻으로 한다면은 좀 대통령의 입장에서 좀 봐주기 위해서 천암 땅은 손대지 마. 국세청 알았지? 채무 관계가 있는 땅은 못 건들게 돼 있는데. 네, 못 건들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왜 다스에 지금 이시영 씨가 들어가서 한 5년 만에 재무 책임자도 되고 뭐 거의 실권을 지금 다 청하고 있어요. 주식은 예, 예. 지분이 1%도 없는 예, 사람이. 거기다가 천암 땅에도 예. 수백만 평의 땅에 190만 원만 이렇게 딱 근저당 설정해갖고 국세청에서 손 못 대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해 보이죠. 주인이 실질적인 주인은 혹시 천암 그래도 차가 쪽이 좀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사실은 돈 문제는 형제 간에도 부부 예, 예. 자식 간에도 잘 못 믿어요. 근데 처가 쪽에는 좀 믿을만하고 부부니까 예. 그쪽으로 돌린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계속 일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짧게 가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좀 어이가 없네요. 그 상속세를 416억 원을 내야 되는 사람이 예. 190만 원을 못 갚아가지고 땅에다가 담보를 설정하고 예. 또 그럼 그 땅은 묶여버린 거죠, 그냥? 4천만 원을 또 뭐 담보 설정한다 30년 동안 말이 예. 안 되는 거고 지금 약간 잘못하시는 게 그 국세청에서 상속세 안 내면 그냥 압류할 수 있는데요. 예. 1순위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압류를 그러니까 담보를 설정해 놓았던 네. 190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면 아까 충북 옥천의 땅에다 해놨다고 했는데 예. 그래도 그거 압류해가지고 2순위를 받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냐면 금액이 얼마 안 돼요. 아까 박영선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이 첫 번째 충북 옥천에 있는 그 41만 평이라고 하는 그 땅은 예. 공시지가 기준으로 13억 5천만 원짜리예요. 그럼 그거를 압류해서 경매를 넘겨보세요. 알겠습니다. 4천만 원 넘겨주고도 남죠. 자, 서영우 수장께서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예. 국세청으로부터 상속세 추징을 회피하기 위해서 근저당을 설정해 놨는데 네. 그래서 결국은 주식으로 현물로 그 상속세를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면 왜 이명박 대통령이 여기다가 그 근저당을 설정했겠는가? 알겠습니다. 일관되게 내 땅이 아니라고 했는데 내 땅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근저당을 설정했을까? 그 얘기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차명희 저는 그림 보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에 좀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너무 기뻐요. 마지막 고비인 것 같아요, 마지막 고비.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전직과 전전직 연속으로 보수가 배출한 대통령이 감옥에 가거나 사법적 처리를 받게 되면 보수는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받는다 생각하여 자유한국당하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디펜스 하느라고. 거기서 이제 정치적 부담감이 생겨 여당이 얼마나 무료 미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당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저하고 주진우하고. 네, 많이 굴려놨습니다. 12월, 1월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토라인을. 이명박이 포토라인에 서는 거예요. 근데 변수가 있어요. 이명박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입장 표명했잖아요. 적폐청산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적폐가 국익에 도움된다. 그런데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언론도 다스를 파기 시작했고 이제 이명박이 여기저기서 뛰쳐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밀어주셔야 돼요. 우리 각하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대화하다가 친구랑 갑자기 야 근데 다스 누구 거냐? 갑자기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다스 누구 거예요? 친구하고 영화 보다가 그 영화 어땠어? 다스는 누구 거야? 갑자기 뜬금없이 중간에 맥락이 없이 문장을 계속 끼워서 트위터 하다가도 이 제품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계속 다스는 누구 거냐고 물어야 돼요. 다스는 누구 거냐고 묻는 질문이 지금 굉장히 적당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다스가 누구 거냐, 그러니까 이명박 가깝게 아니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할 정황이 너무나 많이 자꾸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도와주시면 됩니다. 가끔 심심하면 자다가 일어나서 검색으로 다스는 누구 겁니까? 지금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명박이라는 검색어가 올라오기만 하면 바로 탈락했습니다. 다스라는 것은 검색어에 오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기사를 다스 140억의 진실, 다스는 누구 것인가 이렇게 기사를 썼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읽었는데 다음이나 포털에서 메인으로 절대 안 올라가요.
다 필요 없고. 하나만 얘기하지. 이명박 추격기 얘기하려고 했는데. 끊임없이 다스 누구 거냐고 물어주세요. 예. 저도 묻고, 수진도 묻고, 미디어들도 물어줘야 하고, 물어줘야 돼요. 끊임없이. 답변하라고. 예. 답변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도록. 혹은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그건 내 겁니다 답변할 일은 없거든요. 예. 무슨 답변을 하더라도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재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쪽 진영에서 답을 안 하고 있잖아요. 다스는 누구 겁니다. 다스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다 뭐 국정원 이거 나하고 상관없다 뭐 그런 얘기만 하지 다스는 누구 건지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지 거거든. 네, 다스에 대한 기사가 스물스물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하에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 생각했습니다. 오토바이 과속 운행, 빠라바라바라밤 빠라바라바라밤 지그재그 고개 운전, 아우 답답해. 에이. 보호장구 미착용. 이륜차 운행자가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륜차 사고는 충격을 흡수할 차체가 없고 곧바로 전복 사고로 이어져 사망률도 매우 높습니다. 규정속도 준수, 인도 주행 금지. 그리고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띠, 보호장구도 꼭 착용하세요. 이 캠페인은 TBS와 안전보건공단, 서울지방경찰청이 함께합니다. 아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정수가지. 와, 우리 말 타러 가는 거야? 그렇게 좋아? 고민하지 말고 장수로 오세요. 온 가족이 즐기는 승마체험과 국내 최대 규모의 말역사 체험관 등 장수에는 정말 볼 것, 누릴 것들이 넘쳐난답니다. 말의 심장소리를 직접 느껴보는 장수에서의 하룬 여행. 장수는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주말 여행은 장수로. 승마체험 예약은 063-350-5486. TBS 구호고쇼 백반토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MB입니다. 공작질의 화신.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 공작질 때문에 은혜 받으신 분은 누구? 나. 그러니까. 잘 먹었습니다. 많이 퍼드렸습니다. 예. 참 주신 만큼 제가 또 화답했습니다. 아, 예, 그래. 나 때 그 MB님 거 많이 막아드렸고. 나를 위해서 막은 거 아닐 텐데. 그래도요. 어쨌건. 이게 또 막은 건 막은 거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 이제 검찰총장도 어떻게 해가지고 500개에서 막 쫓아내 주셨고. 그때 조땡 일보도 많이 도와줬어요. 아, 걔네들이야 뭐. 아유. 요즘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알죠. 요즘도 이제 TV 조땡 단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 정부도 사찰 의혹 이딴 걸로 물타기 하려다 또 아니야? 이렇게 깨갱거리고. 그러니까. 통신기록 조회한 거 알고 봤더니 6건이라도 얘기했는데 그중에 4건이 지난 정부 때 했던 거야. 예. 나 때 했던 거. 그와 동시에 우리 일야당 장화홍 대표까지 현 정부도 사찰했다. 그래서 뻥치다가 또 깨갱갱도 하고. 그리고 그게 단순한 통신 기록 조회였어요. 불법 감청이 아니고. 그래도 다 자기를 눈앞에서 보게 되니까 모든 일을. 그렇잖아. 또 그게 보였을 거야. 맞아. 뭐 눈에 뭐가 보이고. 내가 이딴 짓을 했으면 남들도 이딴 짓을 했을 것 같고. 그런 거지. 그런 맥락이지. 에휴. 애잔하네. 애잔해서 어쩌나. 그러게. 우리 때문에 니들 고생이 많다. 막 우리 보수 세력들. 근데 진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거 진짜 보수의 씨가 말라보는 거 아닐까? 안 말라요. 안 마를까? 가짜 보수의 씨만 마르겠지. 야, 핵심이다. 가짜가 가고 지금은 진짜가 와서 들어섰는데. 가짜가 왜요? 딱히 반박을 못 하겠어. 거봐. 하긴 친일파 식민사관 갖고 있는 놈들이랑 쿵짝쿵짝 놀아나는 것들을 보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럼 이 진짜 보수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그동안에 보수의 탈을 쓰고 타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 누군지 알아.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이야. 잘 놀았지 그동안. 떵떵거리며 놀았지. 근데도 여전히 더 놀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민간인 사찰하고 비판하는 시민 밥그릇 뺏어놓고도 당당하게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이것은 정치 보복입니다. 여론 조작 선거 개입까지 저질러 놓고도 고개 빳빳이 들고. 정치 보복이다. 9년 동안 나라를 아작을 낸 부역자들까지 떼거지로. 정치 보복. 와! 이런 식으로. 아직도 더 놀고 싶어가지고. 얘 보니까 나라 말아먹는 것도 인이백이야. 그지요. 알잖아, 그치? 맞아. 백여. 이게 중독성이 있어. 맞아. 중독성 있어. 특히 친일 매국 독재 잔당 찌끄레기들은 한번 맛들이면 그걸 놓질 않아. 계속 물어. 그렇지요. 그 IMF 때 말아먹고 강바닥에 털어먹고 자원외교로 날려먹고 방산비리로 빼먹고 국정농단질로 또 들어먹고 근데도 잘났다고 뻔뻔하게 떼거지로. 이것은 정치보복이다. 예! 참 어떻게 보면 이거를 참아주고 있는 국민들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고맙습니다. 땡큐. 물론 이제 뭐 안 참을 것 같아서 그게 문제지요. 그죠?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냄새가 나지 지금. 이 범죄 혐의가 명백하게 드러난 5만 가지 국기문란 행위를 덮어주려는 사람들도 대부분 범인이다. 이게 이 바닥의 공식이고. 그리고 도둑놈이랑 경찰 사이에 있어서 저는 중립이에요 이러는 언론 나부랭이들은 완벽한 공범. 정리 끝. 들어갑시다. 예, 가시지요. 네. 문 열어. 자동이야.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나 근데 걱정되는 게. 뭐? 이 군과 정보원 국가기관들이 선거에 개입했던 정황들이 지금 다 드러나는 판인데 그 이러다가 대법에서 5년 전 선거 그것까지 무효라고 판결 떨어질까 봐. 그럴 수 있잖아. 그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쫓겨난 데다가 그때 것까지 무효라 그러면은. 그럼 뭐 기록의 여왕? 어떤 그랜드슬램 달성? 전무후무. 타이틀이란 타이틀은 뭐 다 따게 되시는 거지. 아유 나는 뭐 기왕 이렇게 된 거고 이제 궁금한 건 이제 그 MB님. 괜찮아. 난 내 알아서 할게. 내 스스로 할게. 내 이름 얘기하지 마. 참 하루하루가 기대돼요. 우리가 어떤 그걸 뭐랄까 이제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고 바라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적폐청산. 그거잖아요. 그거래? 예.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지? 아이 국민들 서운하네. 응? 우리의 지나온 역사들을 쭉 돌아봐도 이 청산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과오를 반복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판만큼은 반드시 청산해야 된다. 그런 각오들을 다지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적폐청산이라는 거를 어떻게 청산해야 이걸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우리가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1번 대충, 2번 썰렁썰렁, 3번 하는 둥 마는 둥, 4번 구랭이 담 넘어가듯, 5번 해서 진 이겨서 다시는 못 일어나게. 뭔지 이렇게 보기를 막 만들어. 왜 그 담배꽁초 대충 끄면 산불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털어 끄고 비벼 끈 다음에 발로 완전 진 이겨가지고 거의 그냥 가루가 될 정도로. 잠깐만. 그렇게 적폐청산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래잖아 국민들이. 할 거면 제대로 해라. 아주 뭐 가혹하게 해라. 그치. 청산했다는 소리를 들으려면은 그 정도는 해야지. 가혹하게. 아, 그걸 어떻게 뭐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 진 이기려고 그래. 그렇게. 걱정되세요? 나? 예. 내가 왜? 난 전혀 아니지. 난 적폐랑 안 친해. 또 알아서 하겠지 뭐. 나가고 그래. 가야 되겠다. 가시게요? 어딜 가시는데? 대책회의가 바빠. 대책회의 정치 보복 난 이제는 뭐 하지? 나는 짐이다. 그래 안녕. 어서 와 들어와. 어디 갔다 왔어? 어떻게 했어? 뭐 했어?
저 연휴 때 못 뵀던 친척 어른들 좀 잠깐 좀 뵙고 왔어요. 그랬구나. 네. 짬짬이 다 뵙네. 그래도 네가 어떻게 다들 안녕하시지? 예, 안녕하시기도 하고 안녕이 조금 뭐? 아 그게요. 그러니까 저 전화도 아실 텐데 저쪽에 김첨지 때. 그래 뵌 적 있지 그분. 그분 왜?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걱정? 적군이 지금 땅굴을 수십 개 파놨다 그러고. 어머 저런 어머. 지난번 장미꽃 필 때 선거도 투표용지가 어쩌고 저쩌고. 가짜뉴스 보시는구나. 완전. 지금도 많지? 엄청 장난 아니에요. 어르신들 사이에서 특히. 댓글 부대 안 죽었어. 안 죽었어요. 지금은 또 각계전투로 뛰는 애들도 많고. 아유 그럼요. 댓글 전사들도 대놓고 모집해서 막 풀어놓고 알바 떼거리로. 솔직히 적폐 애들이 죽을 때 그냥 곱게 죽질 않지 순순히. 그럼요. 어떤 적폐들인데 몸부림치는 거죠. 그냥 지금 사력을 다해서. 관리해드려. 예. 신고해드리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되게 큰 거예요. 그렇죠. 지난 9년 동안에도 왜 그렇게까지 여론 조작에 몰두했었는지만 봐도. 그럼 군과 국가기관까지 동원할 정도로 뭐. 그러니까 언론도 다 먹어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혼란스럽게 하고 거기에다가 운명을 걸었던 거니까. 그래서 요즘도 기분이 가끔 묘할 때가 있는데요. 그 어르신들이 깨똑 같은 거 막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언론 믿으면 안 돼. 이거 봐봐. 그러면서 가짜 뉴스를 막 보란 듯이 쫙 들이대실 때. 나 그 기분 뭔지 알아. 그죠. 되게 묘하다 진짜 그거. 읽어보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9년 동안 장악됐던 언론판에 놀아놔놓고 오히려 거기에 휘둘렸던 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지금 언론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럴 때, 야 이거는 뭐 어떤 가짜들과 진짜들이 혼합된 어떤 혼종교배된 굉장히 특이한 세상? 뭐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어? 그 말이 또 갑자기 생각나네요. 사실과 진실의 촘촘한 경계. 재밌다. 명언이잖아요. 근데 그게 뜻은 뭐니 정확히? 그냥 겉멋인가? 아니 촘촘한 거죠. 뭐 촘촘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양치질하면서 물 틀어놓고 생각해볼게. 잠그시고요. 알았어. 그럼. 왜 틀어? 아무튼 저 민심 교란시키는 가짜 뉴스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다는 거. 물론 그거를 걸러낼 수 있는 눈과 정보력을 가진 분들도 많지만은. 근데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니까. 자식 관리만 할 게 아니라 이제 부모님 관리, 어르신 관리, 그렇잖아? 좋은 뜻으로 이제 가짜에 속지 좀 많으시게. 그럼요. 그 얘기도 들었어. 군 사이버사 댓글 요원들이 댓글 부대 활동 열심히 했다고 지금 국민 혈세로다가 장학금 받고 석박사 따고 그런 애들도 있대. 그러니까요. 가지가지요 진짜. 평생 가슴속에 자랑스러운 훈장으로 남겠네. 이예빈은 옛날에 조작질 댓글 열심히 써서 출세했단다. 아들아, 너도 된장인지 변인지 가리지 말고 일단 물고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응? 저는 근데 이제 이게 군이랑 국정원의 댓글 부대 같은 거는 정부가 엄정하게 수사해서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건데 9년을 적폐짓에 동조했던 언론 같은 경우는 백성들이 털어야지. 그런 것까지 군골에 나서지 못해. 그래 나서서 하면은 똑같은 놈이 되는 거지. 그렇죠. 지금 바뀐 거는 이제 군골 하나뿐이고 군골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적폐짓거리, 언론 권력, 부패 기득권, 사회 권력 지금 까닭도 안 하고 그대로요. 백성들이 같이 청소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직도 얼마나 여전히 많니? 저 물청소 잘해요. 심지어 다 같이 하면은 뭐. 충분하지 그러면. 왜? 우리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요? 아자. 신이시여. 우리 다 함께 적폐의 뿌리들을 쑥 뽑아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샥샥샥. 물청소니? 예. 일어나 젖어. 일어나세요. 김광석이에요. 일어나. 그만해. 관계가 있는 땅을 못 건드게 돼 있는데. 못 건들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왜 다스에 지금 이시영 씨가 들어가서 한 5년 만에 재무 책임자도 되고 뭐 거의 실권을 지금 다 창하고 있어요. 주식은 지분이 1%도 없는 사람이. 거기다가 천암 땅에도 수백만 평의 땅에 190만 원만 이렇게 딱 근저당 설정해갖고 국세청에서 손 못 대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해 보이죠. 주인이 실질적인 주인은 혹시 천암 그래도 처가 쪽이 좀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돈 문제는 형제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잘 못 믿어요. 근데 처가 쪽에는 좀 믿을만하고 부부니까 그쪽으로 돌린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계속 일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짧게 가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좀 어이가 없네요.
그 상속세를 416억 원을 내야 되는 사람이 예. 190만 원을 못 갚아가지고 땅에다가 담보를 설정하고 예. 또 그럼 그 땅은 묶여버린 거죠, 그냥? 4천만 원을 또 뭐 담보 설정한다 30년 동안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약간 잘못하시는 게 그 국세청에서 상속세 안 내면 그냥 압류할 수 있는데요. 예. 1순위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압류를 그러니까 담보를 설정해 놓았던 190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아까 충북 옥천의 땅에다 해놨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거 압류해가지고 2순위를 받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금액이 얼마 안 돼요. 아까 박영선이 말한 것처럼 이 첫 번째 충북 옥천에 있는 그 41만 평이라고 하는 그 땅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3억 5천만 원짜리예요. 그럼 그거를 압류해서 경매를 넘겨보세요. 4천만 원 넘겨주고도 남죠. 자, 서영우 수장께서 지금 시간 있으니까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국세청으로부터 상속세 MB의 통 큰 근저당 천암 일가 땅 수백만 평에 달랑 190만 원 담보 설정을 했다고 하네요. 내용 좀 보죠. 다스 상속세를 왜 주식으로 근저당 꼼수인가. 지금 보면은 이 다스는 끊임없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가 아닌가 막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오늘 박영선 의원이 국감장에서 수상한 다스 물납 허용이 있다. 국세청에서 특혜의혹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다른 분들은 MB 소유라는 거, 다스가 MB 소유라는 건 정황 증거만 한 다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이 2010년도와 11년도에 거쳐서 이 다스의 형식상의 주인으로 보이는 이상은 씨가 사망하자 이 상속세 416억 원을 물납을 허용을 했어요. 이 상속세를 내야 하는 기간 8월 31일에 소유부동산 충북 옥천군 임약 41만 평을 담보로 해서 우리은행에서 4천만 원의 근저당을 30년간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동산 물납을 피하려는 의도적인 꼼수가 아니고는 상속세를 내야 하는 마지막 만기일에 저당을 잡는다, 근저당을 잡는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청장님?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이 이 이상은 씨의 그 땅 123만 평에다가 채무 채권 최고액 190만 원을 추징을 회피하기 위해서 근저당을 설정해 놨는데 그래서 결국은 주식으로 현물로 그 상속세를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면 왜 이명박 대통령이 여기다가 그 근저당을 설정했겠는가? 알겠습니다. 일관되게 내 땅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근저당을 설정했을까? 그 얘기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차명희 저는 그림 보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에 좀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너무 기뻐요. 마지막 고비인 것 같아요. 마지막 고비.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전직과 전전직 연속으로 보수가 배출한 대통령이 감옥에 가거나 사법적 처리를 받게 되면 보수는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받는다 생각하여 자유한국당하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디펜스 하느라고. 거기서 이제 정치적 부담감이 생겨 여당이 얼마나 미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여당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저하고 주진우하고 네, 많이 굴려놨습니다. 12월, 1월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토라인을. 이명박이 포토라인에 서는 거예요. 근데 변수가 있어요. 이명박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입장 표명했잖아요. 적폐청산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적폐가 국익에 도움된다. 그런데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언론도 다스를 파기 시작했고 이제 이명박이 여기저기서 뛰쳐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밀어주셔야 돼요. 우리 각하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대화하다가 친구 설정을 해놨다는 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의심해야 되는 것인데 당시에 국세청에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의심도 없이 물납을 받아줬다는 것은 이것은 그 위로의 지시가 있지 않으면 하기 힘든 일이다. 그 이상은 씨와 김재정 씨는 16살 정도 나이 차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뭐 그런 정도 차이 날 겁니다. 예. 근데 우리 정수로는 말이에요. 사돈끼리 동업하는 애가 그다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더구나 나이가 16살 정도 차이가 난다면은
아무리 사돈이라 하더라도 그 동업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보하고 처남, 그리고 후보와 형님, 형님과 처남 요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어느 쪽이 가장 사이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그 사이는 뭐 척도할 길이 없죠. 이상은 회장님과 김재정 사장은 업종을 같이 하면서 사업자 출입처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는 사이입니다. 또 김재정 사장은 아마 이상은 회장님 연세 비슷한 형님이 공직자로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고 또 성격이 또 좀 미안하게 좀 성격이 두 분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형님 같이 돼서 사돈이 아니라 형님 할 정도로 두 분이 어울려. 지금 박영선 의원이 지금 주장한 바에 의하면 이상은 씨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의 소유의 땅 그리고 상속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저희가 바로잡아 드립니다. 지금 문제는 그 처남 김재정 씨의 땅이 나중에 상속세 문제로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거를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아니고 그리고 부동산도 아닌 비상장 주식으로 국세청이 납부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뭔가 특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MB 지금 다스의 최대 이 소유자로 다시 의심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김재정 씨가 공식적인 뭐 주주라고 합니다. 그 일가의 땅 수백만 평에 달랑 190만 원 담보 설정하는 거는 무슨 꼼수인가 아닌가? 이걸 좀 따져보자. 저희가 좀 질문을 드렸어요. 먼저 고용신 교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워낙 뭐 전문적인 좀 내용이 복잡하긴 합니다. 복잡하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물납으로 한 것 아니에요. 물납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으로. 그거는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땅 부동산조차도 없을 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김재정 씨가 누구냐? 이명박 전 대통령의 MB의 차남입니다. 그게 부인, 네, 오빠가 또 되는 사람이죠. 근데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다스 주식의 49%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가장 제1대주주예요. 이상은 씨가 48%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도 지금 수백만 평에다 190만 원. 달랑 걸어놨어요. 그렇게 근저당을 설정을 한다는 것은 국세청에서 못 건들죠. 이걸 건들지 못하도록 내 땅, 이게 차남 땅 이제 좋은 뜻으로 한다면은 좀 대통령의 입장에서 좀 봐주기 위해서 차남 땅 손대지 마. 국세청 알았지?